자, 보겠습니다. 3번 스펙트럼. 스펙트럼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빛, 그 여러 가지 색깔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 색깔인데 특정 빛이 분광기라고 하죠. 나눌 뿐에 빛을 나눈다 해서 분광기인데 분광기를 통과를 해요. 그러면 이제 빛의 파장에 따라 나타나는 색입니다. 색의 띠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빛은 빛 에너지는 불연속점이다. 뭐냐면 이게 뭔 뜻이냐면 빛 에너지가 그래요. 뭔 뜻이냐면 다시 할게요. 이게 뭔 뜻이냐면 파랑빛하고 빨강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빛은 보면 에너지가, 그러니까 색이 다르니까 에너지가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외부 장치 없이는 이 파랑빛은 계속 파랑빛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색으로 변하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특정,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특정 색의 빛은 특정 빛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우리가 파장을 요렇게 쓰고 이거를 람다를 읽잖아요. 람다를 읽는데 결론 이제 보면 그럼 빛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얼마나 빛이, 어쨌든 빛은 파동이잖아요. 파동이 때문에 진동하는데 그 진동하는 횟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빛 에너지는 이 파장의 람다의 반비례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까지만 좀 알아두시면 된다. 불연속적이고. 그래서 요 세 개 포인트만 좀 알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여기로 가면 쭉 가면 갈수록 이제 파장이 길어진다 보면, 파장이 길어지면 결국에는 에너지가 낮은 거잖아요. 요 시기에서, 맞죠? 그래서 여기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이쪽 색깔이 뭐냐면 여기가 빨강,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무지개 알죠? 남색이니까 네이비, 그 다음에 보라색 이렇게 되고, 요거 영역을 우리가 뭐라 하죠? 가시광용이라 하죠. 가시광, 맞죠? 여기를 적외선, 여기를 자외선이라고 해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원자는 이제 안에 가운데 이렇게 뭐 있냐면 이제 원자 핵이 있다 있죠. 그래서 요 주위를 이렇게 뭐가 있다 했어요? 이렇게 전자 껍질이 있다 있잖아요, 맞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전자 껍질, 여러분은 전자 껍질이라 배울 수도 있고 에너지 준이라고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특정 에너지 값이다. 값이고 왜 전자 껍질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냐면 전자가 위치 가능한 에너지 레벨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전자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치 가능한 레벨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못 있어요. 그래서 보면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원자핵과 가까워지죠. 핵과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면 결국에는 속박이 증가하는 거니까, 원자핵 속박될 확률이 증가된 거니까 운동성이 어떻게 됐어요? 속박이 되니까 운동성이 낮아지겠죠. 낮아지니까 결국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원자핵에서 어떻게 돼요? 원자핵과 멀어지죠. 그러면 좀 속박이 떨어지는 거니까 운동성이 증가될 거고, 맞나요? 그러면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걸 또 봐야 되냐면 여기가 그럼 높은 에너지 레벨이고, 그러니까 요 껍질 번호가 있는데 K, L, M 이렇게 해요. 그래서 N은 1, N은 2 이렇게 되는데 주양자수 저번에 적어줬죠. 3. 요게 이제 N을 주니까 결국 주양자수 같다. N이랑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M 껍질이 좀 더 높은 N을 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다시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들어오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잃어야 돼요. 이러니까 이제 방출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가려면 반대로 높은 데로 가려면, 이건 지금은 1번, 3번, 3번만 해놨지만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야 되잖아요, 맞죠? get 해야 되니까 결국 흡수해야 돼. 그죠? 요게 이해되죠? 그랬을 때 요 사이 간격 있죠. 그러니까 요 에너지 레벨, 또 이제 와서 이 에너지 레벨 좀 설명하면 요건데, 요거는 원자마다 가지는 값이 다 차이 나고요. 플러스 원자마다 가진 전자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차이 나죠.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이 특정 요 수준을 이동하면서 그리고 흡수를 하든지 흡수를 하든지 방출을 하거든요. 요 정도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요 이상은 받아야 요 이상 움직이면서 하는데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값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요게 다 요게 모든 원자마다 에너지 준위 간
에너지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얘를 요로 갖고 오면 흡수 방출을 갖고 오면 흡수되는 에너지하고 방출되는 에너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흡수 방출 값은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같은 원자에서 흡수되든 방출되든 요 차이는 같잖아요. 맞죠? 근데 요게 다른 원자들 사이에서 요게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요거를 이러한 이 에너지 흡수 또는 방출을 요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해석하고 플러스 원자마다 정리를 해 놓는다면 원자를 구별 가능하죠. 맞죠? 구별 가능하죠. 원자마다 정리하고 원자를 구별하면 구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게 스펙트럼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는 게 이제 종류를 배우는데, 종류는 연속, 흡수, 그래서 연속과 선이 있고요. 이거는 흡수와 방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은 그냥 이 스펙트럼 자체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이렇게 전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있냐면, 광원은 태양 있고요. 태양, 뭐 별, 백열 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LED나 형광등 있죠. 요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광원은 여러 가지 에너지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다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페이지 32쪽 그림 보면 되겠지만, 맞죠? 그럼 흡수는 뭐냐면 요거랑 관련돼 있겠죠. 요거 맞죠? 그래서 에너지를 기하면서 얻어가는 거니까, 흡수를 하면 선은 이제 선은, 그러니까 선부터 정의할게요. 선은 전체 다의 빛 에너지가 나온다고 보면, 선은 특정 빛 에너지만 해석을 하게 돼요. 딱 요것만 보는 건데, 이게 특정 빛 에너지만 선으로 나타나게 돼요. 선. 그래서 흡수면 일단은 검정색, 흡수가 되면 그 원자의 흡수가 돼서 전자이동 생긴 거잖아요. 원자의 흡수가 돼서 전자이동이 생긴 거죠. 전자이동.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일단은 원자의 에너지가 낮을 때 가능한 거죠. 즉 뭐죠? 저온 기체를 통과하면,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기체를 통과하면 되는데, 기체 입자를. 그래서 흡수를 했으니까, 원자에서 이렇게 흡수를 했으니까, 흡수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사라지는 거죠. 흡수하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선이 그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검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색깔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방출은 또 여기랑 관련돼 있겠죠. 그러니까 원자가 이렇게 빵 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을 해야 돼요. 방출. 그러면 똑같이 이 전자 이동이 원자의 발생하게 되는데, 원자의 에너지가 높을 때 발생하겠죠. 높을 때, 즉 뭐죠? 고온을 뭔가 통과하면, 고온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방출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특정 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선이 특정 색이 돼요, 색. 근데 얘가 흡수 방출이 결국 여기 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원리, 이거 원리에서. 그래서 모든 원자마다 N은 준위가 N에서 달라서 원자마다는 결국 원자마다 선의 위치하고 엔드 개수가 달라요. 그러나 같은 원자에서 어차피 같은 원자는 에너지 그 간격이 다 똑같을 거니까 같은 원자에서는 흡수하고 흡수 엔드 방출선의 위치하고 개수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이 선의 굵기가 있는데 선의 굵기 이걸 선폭이라 하거든요. 특정 선에서 요거는 얇은 거고 요렇게 하면 두꺼운 거죠. 얇은 거고 이게 두꺼운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두꺼울수록 그 원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이 정도만 해석할 수 있으면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 이제 또 추가로 if 이 선 스펙트럼에서 if 여러 가지 원소가 혼합되어 있을 때 선 스펙트럼을 보면 어차피 한 도화지에 다 선을 끊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다 중첩돼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수소가 이렇게 수소 이렇진 않은데 진짜 그리고 헬륨까지 안 바뀌었으니까 헬륨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중첩돼서 둘이 같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색깔 다르게 할까요? 수소는 이렇게 헬륨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얘가 중첩이 돼서 여기 요렇게 뭐 지금 색깔 다르게 해놨죠, 일부러 잘 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첩적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관측하니까 결국 수소하고 헬륨이 이제 질량비가 3대 1이 나왔다 까지만 아시면 된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